한국인의 정, 맛있는 한식, 꺼지지 않는 한국의 밤문화 등은 이제 모르는 외국인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지금의 발전된 한국과 놀랍게도 유사한 과거 조선의 모습이 공개되어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합니다. 얼마 전 해외 역사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이 조선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조선시대의 접대문화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이 글을 쓴 주된 이유는 지금의 한국의 여러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글쓴이는 한국과 관련된 책 하나를 읽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코리안 스케치였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인물로 서양 세계의 미지의 나라인 조선을 처음으로 알린 파란 눈의 이방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1888년 25살의 나이에 선교자의 신분으로 부산항을 통해 조선 땅에 도착한 제임스는 무려 40여 년간 조선 땅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누구보다 조선을 잘 아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1890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출간하였고 수많은 한국의 고전가, 조상들의 저서를 읽고 번역할 정도로 우리말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약 10년의 시간을 기록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출간한 책이 바로 코리안 스케치였죠. 한국에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외국인이 흥미롭게 여긴 건 바로 이 책에 나온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조선 사람들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보며 특히 이들의 마을 공동체 문화에서 감동을 느꼈다. 손님에 대한 한대는 한국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외국인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거지도 없다. 배고픈 여행자는 그냥 양반댁 사랑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보살펴준다. 혐의를 받고 있는 도망자가 아닌 한 여행자는 돈 한 푼 없이도 반도 끝에서 끝까지 지나치게 될 모든 고개마다 자신을 맞아줄 곳이 있다는 확신 속에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서양의 복잡한 체계보다 정직하고 고결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에는 이리 오너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남의 집에 찾아가 대문 밖에서 그 집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함께 손님이 찾아오면 상대가 누구이던 범죄자만 아니라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재워주는 것이 조선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통해 당시 조선인들이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국인들의 손님맞이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더더욱 현재의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글쓴이 역시 이 글을 통해 왜 지금 한국인들이 정이 넘치고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 역시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외국인은 내가 조선에 살았다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죠. 저 역시 해당 글을 읽고 조사를 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여행자가 어딜 가도 맞이할 곳이 있었던 이유에는 조선의 주막 역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음식이 이토록 다양성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주막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주막이 몇 개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를 생각하든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무려 1450여 종의 쌀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밥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로 인해 주막 역시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5km마다 주막이 하나씩 있어 전국에 무려 12만 개의 주막이 존재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국에서는 고개를 들면 보인다는 스타벅스의 개수가 1000여 개 정도이고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 3만여 개가 채 되지 않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2만 개의 주막에서 만드는 밥과 막걸리의 맛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한식의 지역별 다양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곳 주막에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같은 시스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작가 바츠라프 세로셰프스키가 조선을 방문해 남긴 기록 코레아 1903년 가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의 앞에는 무거운 엽전이라 여행 자금을 한전하니 무게가 약 25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동행한 조선인 통역사가 조선 주막의 체크카드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묵는 주막에서 모든 돈을 영수증으로 교환하고 여행길에 들른 또 다른 주막에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술과 음식, 숙박비 내용을 그 영수증에 기입해주는 식이었죠. 심지어 여러 주막에서 영수증을 돈처럼 사용한 뒤
마지막으로 들른 주막에서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한 세로셰프스키는 결국 한전한 엽전을 못강 들고 여행하는 것을 택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마을마다 주막이 들어서 있고 영수증으로 지불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거운 엽전을 모두 지니고 다닌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서 현재 한국처럼 발전된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요. 선조부터 전해진 지혜와 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왔기에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지금 한국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전쟁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뛰어난 나라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한강의 기적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돈 한 푼 없이도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말만 듣더라도 한국이 당시 얼마나 여유롭고 부유한 나라인지 알 것 같다. 한국에는 주막이 정말 많았구나. 지금의 편의점처럼 말이야. 한국인들은 동양의 아일랜드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둘 다 술을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했다고 해. 이건 역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겠지. 일본이 한국보다 강대국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대 일본은 전혀 강대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이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후진 나라라고 생각해왔지.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보다 강대국으로 살아왔다. 한국은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고 지정학적으로 열악했어. 그래서 그저 시시한 국가로 생각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 실상은 전혀 아닌데 말이야.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소평가된 나라죠. 특히 중국과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금이야 휴전국가지만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그 어느 국가들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사를 구사했다. 그 시절에 식당만 12만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작은 나라에 말이야. 주점이나 다른 가게들을 합치면 진짜 엄청났겠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은 술꾼들이 많은 나라였죠. 지금 한국인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밤만 되면 부어라 마실 수 있는 게 다 조상들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피는 절대 못 속이는 법이죠. 사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쓴 글을 보면 편견이 담긴 글이 많았다. 서양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썼기에 왜곡된 사실이 많았던 거지. 그런 것을 파헤치며 공부하는 것도 꽤나 재밌어. 역사에는 그 나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조선이 몇몇 외국인들이 말하는 미개한 나라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행운의 세대야. 내가 1980년대 초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예전 가난했던 모습이 많이 남아있었지. 이상으로 한국의 조선시대를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